안녕하세요. 예, 2회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카톡방이 생겼을 거예요. 네, 거기에 보니까 그 복습을 해주셨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강윤옥님? 제가 답변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단장님도 그 좋은 방법, 왜냐하면 새로운 거 배우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라도 조금 더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제 조금 배웠던 거를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저희 교재 드렸잖아요. 그 페이지에 가면은 있는데 조금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뭘 했었냐? 처음에 오자마자 와이파이를 뭘로? 카메라로 연결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카메라로 연결했는데 한번 연결을 하면 그 장소에 오면 와이파이 어떻게 생겼어요? 부채꼴 모양 아시죠? 그 모양이 나타나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 번만 연결시켜주면 그 장소에 오면. 근데 이미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연결할 수는 없고 그냥 비슷한 방법이에요. 제가 QR코드를 하나를 열어드릴 테니까 한번 지난 시간 와이파이는 뭐예요? 됐다가 영어로 된 글씨를 딱 터치하면은 연결됨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은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주소를 해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지금 QR코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 열어야 될까요? 카메라. 안 되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모델에 따라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영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찍지는 말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잠깐만요. 영어 무조건 영어입니다. 바로 연결이 돼요. 지금 영상이 어디로 연결돼요? 유튜브, 그쵸? 이게 만약에 와이파이 연결한 경우 어디로 터치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연결됨으로 바로 됐잖아요. 터치만 하면 끝났어요. 얘는 터치만 했더니 뭐가 돼요? 유튜브로 연결이 됐어요. 이 QR코드가 뭐예요? 방금 제가 만든 거예요. 오면서 뭘로? 유튜브로 와이파이를 그런데 뭐가 있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무조건 화면에 크게 보이면 연결이 잘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왜? 크면은 이게 퍼져서 해상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안 지켜요. 저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저는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위치를 들어갔죠. 이렇게 되면 잘 되는 줄 오히려 안 돼요.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점이 안 맞아요. 이렇게 작아도 충분히 됩니다. 대신에 초점이 안 맞는다면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이 유튜브 어디를 누르시냐면 보세요. 터치를 어디를 하시냐? 제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 영상은 꺼지래요. 어떻게 되냐면 인식이 잘 안 된다. 이거는 사진 찍을 때도 똑같아요. 인식이 잘 안 된다. 흐리다. 이럴 때는 반드시 손가락으로 포인트, 내가 원하는 위치를 한번 딱 터치를 해주면 얘가 그쪽 부분을 인식을 합니다. 절대 이렇게 어떻게 확대해서 하면 오히려 안 됩니다. 뭐를 찍어도 다 똑같이. 이렇게 작아도 충분히 훨씬 잘 돼요. 인식이 안 됐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찍고자 하는 대로 손가락을 한번 터치. 그러면 나오는 게 흰색 바에 영어가 될 수도 있고 노란색으로 영어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조금 다릅니다. 뭐를 눌렀어요? 영어. 그렇죠? 이게 주소예요, 주소. 그거를 누르면 와이파이는 이것만 연결하고 기다리면 연결되는 거 되는 거고 우리는 뭐를 눌렀더니 기다렸더니 유튜브로 연결됐어요. 아시겠어요? 네. 크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다음에 17페이지 볼게요. 교재 17페이지 봐보세요. 교재 17페이지 보면은 캡처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쵸? 캡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세요. 교재에 나오는 거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거였어요. 그쵸? 그런데 그 방법도 있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있을 텐데 손날을 세워요. 그쵸? 손날을 세우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손날을 세우고 화면을 어디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스치기만 하면 딸깍 움직여요. 반대로 해도 딸깍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갤러리에 사진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기능이 꺼져 있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또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되셨어요? 안 되는 기능이 있는 휴대폰은 전원 버튼과 볼륨을 작게 하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동시에. 그 다음에 저기 페이지 64페이지 봐볼게요. 64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은 전화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66페이지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66페이지 66페이지에 뭐가 나오냐?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습을 했던 전화번호는 삼성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 녹음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녹음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전화가 걸려 있는 상태가 66페이지에 보면 화면에 스마트폰 통화 화면이라고 돼 있죠. 거기 위에 보면은 몇 번 1번이 뭐예요? 1번이 녹음. 녹음인데 녹음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동영상이 됐던 녹음이 됐던 반드시 뭐가 나오냐? 그게 녹음이 되던 영상을 찍으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시간 1초, 2초, 3초, 4초 시간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면 녹음이 되는 거고 내가 영상을 찍으면 영상이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거는 일시 정지 아니면 정지한 거예요. 무조건 시간이 흐름이 나타나면은 실시간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그 딱 눌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녹음이 되는 거예요. 뭐가? 통화 녹음이. 그런데 내가 일부러 끄지 않아도 전화를 끄면은 자동으로 녹음이 꺼지는데 이제 가끔 모든 통화를 녹음을 해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해놓지 않으신 분들은 터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터치하는 목록이 어디에 있냐? 제가 이제 SKT랑 일반 전화를 알려드렸을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일반 통화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1번 뭐 눌러요? 전화기 누르고 시작했습니다. 설정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3점 누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혼자서 안 되신 분들은 항상 손 눌러주세요. 솔직히 내 거는 이거야. 이거 그냥 일반 통화이신 분들은 사진을 톡 찍으세요. 사진.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고 SKT이신 분들은 이거 찍으면 보여드릴게요. 네, 통화 목록이 아무것도 없다 하신 분은 통화 녹음이 안 돼 있어 없어서 없는 거예요. 아내가.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그렇죠? 전화가 오는데 전화 벨소리를 안 나게 해요.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절에서 뭐 구공을 드리시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듣거나 성당에서 우리를 듣거나 하실 때 우리가 진동을 하셔야 되죠. 소리가 난다. 그럼 어떻게
휴대폰 뒤집어 놓거나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해요?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데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케이스를 이렇게 덮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바닥을 덮어요. 바닥하고 봐야 돼. 또는 어떻게 하면 왜냐면 손으로 핸드폰을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이제 되는 휴대폰도 있고 안 되는 휴대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 되는 건 어떤 거냐?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뒤집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휴대폰이라 다 됩니다. 또 요즘에 나온 핸드폰은 어떻게 하면 되냐? 뒤에 여기 옆에 있는 볼륨이나 볼륨 작게나 전원 버튼을 한 번만 딸깍 눌러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거는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세요. 상태 표시줄 가겠습니다. 한 번 내리고 또 한 번 내리는 거, 2번 내려요. 그랬더니 몇 가지의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있는 게 와이파이라 그랬습니다. 와이파이는 켜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켜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코드를 꼽아 놓은 것과 똑같고 정확히 보려면 꾹 눌렀을 때 연결됨이라고 보여야지만 진짜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이 밑에 있는 거는 이 근처에 돌아다니고 있는 와이파이들이에요. 여기까지 안 들어와도 된다 그랬어요. 왜? 오른쪽 상단에 보면 모양이 와이파이 모양이 있다 그랬었어요. 오른쪽 상단에 와이파이 모양이 느낌표가 나오면 와이파이는 켜져 있지만 신호가 불안정해서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 있지 않는 상태고 화살표가 나오면 대부분은 연결이 됩니다. 꼭 연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호기 때문에 대부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없으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 데이터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데이터 막대로 된 거. 그거는 내가 모바일 데이터라고 해서 내가 통신사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일찍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매장사 어떻게 이제 오늘 제가 할 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사진 찍는 거였어요. 사진은 나도 잘 나오게 하고 내가 이제 매장도 우리가 그 상품도 잘 나오게 해서 올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진은 휴대폰을 잘 못하시거나 우리 매장에 상품을 찍지 않더라도 친구를 찍을 수도 있고 나를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갤러리에서 잠깐 거기에 글 쓰고 뭐 보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해볼 건데 휴대폰에 따라서 약간의 기능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해하시고요.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드릴 거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카메라 한번 열어볼까요? 카메라 열어서요. 우리가 와이파이 하면서 했던 기능이 뭐였냐면 전후면 카메라 바꾸는 걸 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꿨어요?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든지 위로 내리면 전후면 카메라가 바뀐다 그랬어요. 전면 카메라로 바꿔주세요. 나를 보이게. 네, 전면 카메라. 네, 아이고 깜짝이야. 네. 전면 카메라 하셔가지고요. 자기 자신 한 장 사진을 딸깍 찍으세요. 왜 젊은 사람들이 위 이렇게 놓고 찍은 줄 아세요? 더 잘 나오니까. 지금 어쨌든 사진 한 장을 찍어보세요. 지금 찍는 것과 우리가 세팅을 한 후에 사진을 찍는 걸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찍으셨어요? 그리고 카메라 세팅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겠습니다. 누르셨어요? 예, 여기에서 조금씩 기능이 달라요. 제가 보겠습니다. 아마 손떨림, 동영상 손떨림 보정이라는 데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켜 있을 거예요. 켜주셔야 돼요.
예, 동영상 찍을 때 우리가 조금 아무래도 그 삼각대가 있지 않은 흔들림이잖아요. 그거를 보완해주는 기능입니다. 켜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수직 수평 안내선 또는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터치해서 켜주시든지 어떤 분들은 여기를 수직 수평 안내선을 이렇게 켜신 분도 있고 휴대폰을 눌렀을 때 3 곱하기 3, 4 곱하기 4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3 곱하기 3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닌 분들은 이렇게 켜주세요. 켜셨어요? 이제 이게 왜 키라고 그러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팅 먼저 하고요. 여기 위로 올리면은 위치 태그라고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위치 태그는 이게 켜져 있으면 어떤 의미냐? 방금 제가 사진을 찍었잖아요. 만약에 찍었으면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제가 방금 여기 앞에 있는 생선 가게 고등어가 너무 싱싱해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 사진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위치가 뜹니다. 어디? 바로 떠요. 그런데 이 사진을 내가 카톡으로 보냈다. 이거 미국에서 저기 유명한 생선 가게에서 찍은 거야 하고 보내주시면 큰일 납니다. 왜? 상대방도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근데 위치는 키고 싶은 사람은 키고 안 키고 싶은 사람은 안 키셔도 돼요. 예, 제가 이렇게 터치해서 키면은 바로 위치가 떠요. 그 다음에 촬영 방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촬영 방법을 찾아주세요. 터치를 하면 몇 가지가 있냐면 음성 명령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플로팅 버튼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들은 이 세 개 다 켜놔 보세요. 나중에 끄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음성 명령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으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촬영 버튼을 우리가 눌러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지금 부르지 않는 이유가 안 그러면 찰칵 찍힐 거예요. 또는 스마일, 김치, 촬영, 찰칵, 동영상 같은 경우는 동영상 촬영 이렇게 하면 이게 촬영이 된다든지 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인식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내 휴대폰에 인식이 잘 되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플로팅 버튼을 켜놔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손바닥 내밀기는 얘는 셀카 찍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기능은 없으신 분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은 다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손바닥 내밀기 어떻게 하는지. 그 상태가 됐으면 뒤로 가기 눌러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를 찍는 거예요. 손바닥 내밀기는 절대 후면 카메라는 안 돼요. 전면 카메라. 제가 손을 올리면 자세히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기에 노란색 상자가 딱 찍히는 없어져요. 그거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여기 보이세요? 방금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아니면 3, 2, 1 숫자가 오고 그리고 찰칵 찍히는데 우리가 제가 손바닥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든 사진들이 다 손바닥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찍히는 거.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가 나오면 노란색 상자가 인식이 돼서 잘 못 봤다 그러면 여기 위에 저 위에 뭐라고 보이죠? 흰 거 보이죠? 그게 나올 때 손을 내리는 거고 저는 숫자 3, 2, 1이 나오고 그게 끝나면 찰칵 찍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손을 인식하라고 저는 아까 우리가 QR코드 찍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까이 되면 오히려 인식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손바닥을 대라고 어떻게 되냐면 내부는 어떻게 되냐 있잖아요. 손바닥을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이면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바닥을 이렇게 올리면요, 동그라미가 어디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화면에 안 보이죠? 저안 보여요. 어떻게? 이 정도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요, 우리의 중력의 인대에 얼굴이 다들 넓죠. 아무리 가슴만 살아도 다 넓어요. 그래서 어떻게 찍냐면 올리는데 내가 팔에 힘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손목을 살짝만 꺾어요. 그게 돼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제가 살짝 쪽으로만 이렇게 찍으면 더 좋죠. 이게 더 잘 나와요. 이게 더 안 나와요. 특히 언제? 특히 언제 그러냐면 영상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찍는지 보세요.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영상 보면 미국은 어떻게 찍냐? 이렇게 하고 찍어요. 난 잘했다. 어디가 보여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얼굴만 살짝 꺾어줘도 얼굴 전체가 나와요. 네, 카메라가 뒤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삼각하기 3을 해놨죠? 그게 어떤 일이냐? 여기에 선이 보여. 그 선에 나중에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진이 조금 더 잘 나오는데 물론 붙일 수도 있지만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 내밀고 찍어보세요. 안 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손바닥 내밀기 찍어 보셨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플로팅 버튼이라는 걸 아마 켜놨을 거예요. 보세요. 그 기능이 어떤 건지. 카메라에 보면은 촬영하는 버튼이 하얀색 버튼이 아래에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눌러서 우리가 촬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촬영 버튼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이럴 때 누르는 게 아니에요. 누르면 안 돼요. 다르게 찍힙니다. 그냥 여기서 잡고 쓱 위로 밀어보세요. 버튼이 하나가 더 생겨요. 이게 뭐냐? 촬영 버튼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여기다가 옮겨놔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촬영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먼저 보고. 여기 먼저 보고. 여기 보세요. 근데 이 버튼이 필요 없어요 하시면 얘를 끌어다가 얘랑 이렇게 겹쳐놓고 손을 떼시면 없어집니다. 제가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겹쳐놓으면 없어지고 하나를 이렇게 위로 밀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버튼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개 겹쳐버리면 없어져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없애보세요. 요즘 젊은 애들이 있잖아요. 젊은 분들이 남자건 여자건 예전에 제가 이제 면접을 이제 회사 다닐 때 제가 이제 젊은 분들이 면접을 봤어요. 봤는데 요즘에는 이력서에 사진 안 넣잖아요. 예전에는 사진을 넣었어요. 근데 막상 오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못 알아봐요. 너무 포토샵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그 정도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지금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놨잖아요. 지금 한 장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셀카 한번 찍어주세요. 왜냐면 그게 비교를 좀 해봐야 돼서 이제 이쁘게 찍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자기 얼굴을 셀카 한 장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일 끝에 뭐가 있냐? 저처럼 생긴 게 필터 기능이 있는 게 있고요. 네모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모양이 있으신 분 또는 네모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시면 여기에서 뭐를 누르시냐면 얼굴 또는 뷰티 거기를 눌러주세요. 눌렀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아래쪽에 보시면은 꺼짐이라고 돼 있으신 분들은 꺼짐을 눌러서 켜짐으로 바꿔주세요. 켜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첫 번째 보시면 물방울 무늬 보이세요? 터치. 그러면 여기 부드럽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처음엔 한 요 정도로 와 있을 거예요.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주름살도 펴집니다. 피부가 부드럽게 표면이 부드럽게 돼요. 어느 정도 조정해 보세요.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되셨어요? 아직 안 됐어요? 해보세요. 두 번째 있는 거 눌러주세요. 얘는 얼굴을 하얗게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 이제 여기 잠깐 볼게요. 두 번째 거 하셨죠? 세 번째 거는 얼굴 갸름하게 하는 거. 하고 네 번째 거는 뭐냐면 눈이 조금 커 보이는 건데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외계인데요. 그쵸? 그러니까 표시가 많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좀 납니다. 못 느꼈을 뿐이지 찍어서 보면 나요. 조절해 보세요. 이제 다 되셨으면은 아까 방금 마지막에 찍었잖아요, 사진을. 이제 자기 자신을 똑같은 위치 다시 한번 찍어 보세요. 그리고 갤러리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찍어 보세요. 찍어 보세요. 나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성형수술 시켜드린 거예요. 요즘 카메라는 예전에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가 않았는데 휴대폰으로도 많이 좋아요. 근데 저희를 찍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상품을 찍는 목적도 사실은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은 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저쪽에 떡이랑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떡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찍는 방법이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우리는 특별하게 기능을 잘하거나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휴대폰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최대한 잘 나오게 최선을 다해서 찍는 것뿐이에요. 사진을 찍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높이도 되게 중요하고요. 가능하면은 그 사진들은 크게 찍으세요. 크게. 그러니까 얘가 제가 뭐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그 채널을 만들어서 칼국수 집인데 반찬도 판매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 그냥 무조건 매일매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 방신시장에서도 올렸던 그 채널을 만들어 붙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정동시장에서 오늘의 반찬 방신시장이라고 있고 1급 족발집인 것 같아요. 이분인데 근데 지금 친구가 별로 없어. 4명, 5명 이렇더라고. 근데 늘려야지 그분들을. 이분은 지금 칼국수 집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반찬을 잘 찍자. 지금 흐리게 나오는데 그냥 반찬을 가까이 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채널을 보고 단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뭔가를 글을 쭉 써요.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 제가 이거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안 되면은 오늘의 운세라도 해서 붙여요. 인사말을. 왜? 운세는 누구나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여기서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찬 기본적인 거 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쭉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하냐? 얘를 딱 터치하면은 글이 있어요. 댓글이 있을 거예요. 댓글이 있는데 뭐라고 써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곤드레 하나, 고구마 줄기 하나, 비듬나물, 도라지 하나, 궁채 하나 부탁드립니다. 뭐예요? 내가 사러 갈 테니까 포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뒤에다가 핸드폰 뒷번호를 자기네들이 올려요. 그리고 미리미리 주문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 매일매일 안 되더라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바로 뭐냐? 카카오톡의 채널이에요. 이거를 하려면 사진을 잘 찍어요. 우리는 방금 인물 사진만 찍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어느 정도 내가 잘 못 찍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 흐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찍는 거와 그리고 가능하면은 크게 찍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두운 데서 지금 아까 떡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떡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뿌여서 그러는데 가까이 찍으면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는데 지금은 어떻게 찍었냐? 카메라가 있잖아요. 떡이 있으면 이렇게 대고 찍은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햄버거 같은 거 찍으실 때 이렇게 찍으면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높이를 같이 찍으면 훨씬 더 가까이 맛있게 보여요. 이거는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찍을 수는 없어요. 최대한 내가 휴대폰으로 잘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법이 뭐가 있냐? 방금 찍었던 중에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찍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냐?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선명하고요, 뒤에는 흐려요. 날라갔어요. 그쵸? 약간 흐리지 않아요? 얘는 일반 사진으로 찍은 게 아니라 인물 사진으로 찍으면 이게 포인트는 살리고 주변은 약간 뭐렇게 됐냐면 그 흐리게 나와요. 주변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찍으신 분들이 뭐 반찬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면 카메라하고 후면 카메라랑 필터 기능을 이용해 놨어요. 필터 기능은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아까 뭐였어요? 얼굴 뷰티였잖아요. 그거 인식될 때만 포토샵이 되는 거예요. 일반 음식을 찍는다든지 일반 뭐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을 찍을 때는 뷰티 그 아까 우리가 포토샵 했던 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거는 뭐만 얼굴을 인식할 때만 카메라가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카메라에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카메라에서 보통은 사진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쵸? 하단에 사진. 그 옆에 보면 인물 사진이 있어요. 인물 사진으로 딱 터치해 보세요. 인물 사진을 이렇게 터치를 하시든지 터치를 하시면 딱 인물 사진 위로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물건을 대고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끔 이렇게 흐리죠. 제가 오늘 약간 QR코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 흐리잖아요. 떡이 이렇게 흐리거든요. 초점을 맞춰주는데 어떻게 한다? 내가 찍히고 싶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떡을 한번 터치를 딱 해. 그러면 얘가 포인트를 딱 잡아서 뭘 초점을 잡아줘. 일반 사진을 대고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 격자 배웠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격자 배웠죠. 이 격자가 뭐예요? 반듯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랑 밑단이랑 최대한 수평이 돼야지 사진의 완성도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일부러 틀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닷가 갔는데 수평선을 찍는데 이렇게 삐뚤게 찍으면 이상하잖아요.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정을. 이럴 때는 저 보세요. 이 바닷가 찍을 때 이 바닥과 이 수평선을 일치하게 찍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진이 보정이 잘 되고요. 인물을 찍으실 때는 이 부분, 내가 풍경이 뒤에 있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의 여기 정도의 중심이 되게 되면 잘 나와요. 3분의 2 지점. 그렇게 해서 한번 찍고, 이제 잠깐만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어두운 곳을 사진을 찍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찍을 때 제가 지금 여기가 어둡죠? 이게 됐습니다. 어두워요. 그쵸? 근데 사진은 이렇게 찍지 말고요. 이럴 때는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터치. 이거 바뀌어버렸네. 그러면 밝아진 거 느끼셨어요? 방금? 밝아진 거 보이시죠? 어두운 곳 찍을 때는 내가 어두운 곳을 터치를 한 번 하면 밝아집니다. 지금 어두운 곳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두워요. 제가 터치할게요. 밝아진 거 느끼셔요? 보이죠? 어떻게 해요? 어두운 부분을 한번 터치하면 밝아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터치한 거 다시 한번 보세요. 터치를 하고 지나면은 여기 잠깐 보세요. 방금 제가 어떻게 했냐? 터치를 했습니다. 화면을. 잠깐만 이거를 제가 혼자서 손이 3개면 좋을 텐데 2개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이런 해 모양이 보일 거예요. 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밝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번 그 기능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밝게 어둡게 찍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두운 데 가서는. 그래서 항상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터치하면 초점을 맞춰주고 어두운 부분은 밝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또 카메라를 이왕 배웠으니까 다른 건 못해도 또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딱 눌러보세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 왔으니까 여기에 기능이 참 많아요. 파노라마.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행 갔을 때 한번 찍어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눌러보세요. 파노라마. 파노라마가 누르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건 어떤 거냐? 제가 에펠탑 앞에 딱 서 있어요. 아니면 63빌딩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63빌딩을 찍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찍어달라고 친구한테 그러면 친구가 바닥에 누워야지 꼭대기까지 보여요. 그렇죠? 중간에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 가든지 친구가 그래야지 꼭대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꼭대기까지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멋진 풍경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찍는 것보다 조금은 넓게 찍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 볼게요. 이거는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걸 반드시 보고 하셔야 돼요. 처음엔 잘 못해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절대로 한 번에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던 아래에서 위던 위에서 아래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얘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아무리 내가 손으로 반듯하게 한다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몸통을 돌리는 거예요. 왜? 몸통이 주축이 되고 이렇게 돌리면 거의 반듯하게 나옵니다. 제가 파노라마가 아닐 때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파노라마가 아닐 때 제가 사진을 놓고 그냥 찍었으면 어떻게 되냐? 이쪽 벽면에 있는 나무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또 계시는 분도 안 나옵니다. 제가 찰칵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파노라마로 찍어볼게요. 거북이 누르고 제가 파노라마로 찍는데 화면이 넓어졌어요. 보이는 게 다 보이는데 어떻게 찍냐면 첫 번째 버튼 보이시죠? 네. 버튼을 누르는데 눌렀다가 손을 떼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누르겠습니다. 눌렀어요. 손을 뗐어요. 이거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때 다시 한번 어디를 끝까지 나오고 한 번 더 터치. 그럼 어떻게 되냐? 사진을 찍고 나면은 항상 찍으면 그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쪽에 나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터치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360도 돌려버리는데 어떻게 되냐? 사진이 일자로 네, 기울이 그러면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플래시에 플래시. 어두운 장소 가면 켜고 찍으세요 돼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거를 꺼놓으세요. 자동도 해놓지 마시고 꺼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카메라가 안 좋을 때는 어두운 곳에 사진을 찍으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를 우리가 플래시라고 해서 켜놓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휴대폰들은 웬만해서 어두운 곳에서 잘 찍혀요. 잘 찍혀서 잘 되는데 오히려 플래시를 켜고 찍으면 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인물이.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거는 거기를 꺼놓고 찍으시는 게 훨씬 잘 나와요. 우리 요즘에는 그런 현상이 조금 덜한데 예전에는 뭐 밤에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나왔냐면 눈이 빨갛게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요즘 사진들은 그게 어떤 거냐면 밤에 플래시를 켜고 찍으면 그렇게 눈이 빨갛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 휴대폰들은 좋아가지고 그렇진 않은데 가끔 그런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두우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걸 켜지 않고도 더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iOS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왜? 지금 찍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내가 사진에 더 잘 찍고 싶어 하실 때 그때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웬만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뭐를 사용했냐? 사진.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동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제가 시간적으로 오늘은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동영상 찍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갤러리에서 그 사진을 가지고 약간의 글씨 쓰고 그런 것도 조금 해서 친구한테 뭐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카메라와 갤러리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오시는데 이 정도 하는 거는 전 대단하다. 열성이 아마 방신시장은 잘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열정적이어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